일단 적어도 내년까지는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의 실적을 견인하는 것은 HBM 같은 어떤 주문형 메모리거든요. 내년 실적은 걱정이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SK그룹 자체의 어떤 근원적인 단계는 이에요. SK하이닉스가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 추이가 얼마나 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일단 적어도 내년까지는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SK하이닉스의 실적을 견인하는 것은 HBM 같은 어떤 주문형 메모리거든요. 자, 주문형 메모리 특징이 뭐냐면 기존에 이제 범용 메모리 같은 경우는요, PC 같은 경우는 월 단위 계약이에요. 그러면 매달 가격이 바뀝니다. 변동성이 일어나죠. 공급이 많을 때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내다가 그 수요가 꺾이면요, 가격이 폭락하죠.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분기 단위로 내고를 합니다. 3개월마다 가격 변동이 일어나요. 근데 HBM 같은 경우는 연 단위 계약입니다. 연 단위로 주문한 물량대로 주문한 가격에 사가요. 가격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수율이 올라가면 그게 다 이익으로 잡힙니다. 이번에 3분기에 7조 300억 나왔잖아요. HBM 매출 비중이 D램에서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 정도 이익이 나왔고 D램 사업부 이익률이 50%가 넘어요. 그리고 전체 이익률은 40%를 넘고요. 그것만 봐도 지금 HBM이 얼마나 고마진 제품이냐. 그러면 지금 HBM 수율이 얼마나 나오냐? 70% 수준밖에 안 돼요. 70%가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근데 마진율이 50% 나오거든요. 굉장히 그만큼 고부가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 경쟁사, 특히 삼성전자가 요 다음 버전 HBM3에서 HBM3E도 지금 잘 못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HBM3E도 SK하이닉스 주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최태원 SK그룹 회장하고 젠슨왕이 만나서 젠슨왕이 HBM4 지금 HBM3 다음 버전도 6개월 먼저 달라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거는 이제 다른 경쟁사한테는 좀 소싱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고, 그러면 HBM4까지 SK하이닉스가 뭔가 메이드가 됐다 그러면 내년 실적은 걱정이 없는 거죠. HBM 시장 수요도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그냥 잘못 짚은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엔비디아의 그 AI 가속기 수요 자체가 공급 과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공급 과잉이 나오려면요, 수요가 뭔가 확 꺾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블랙웨어를 1년치를 완판했어요.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1년 동안 만들 걸 미리 다 팔았다 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루빈, 차세대 루빈까지 지금 수요가 많으니까 6개월 빨리 HBM4를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꺾인다는 건 이건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블랙웰 같은 경우는 용량이 점점 커지잖아요. 뭐 192GB에서 나중에 288GB 이렇게까지 계속 늘어나는 건데, 칩당 수요량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건데, 그러면 수요는 걱정이 없는 거고, 그럼 공급에서 갑자기 뭔가 확 늘어나야 되는데, 그럼 공급이 SK하이닉스를 대체할 때는 결국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밖에 없는데, 마이크론은 기본적으로 HBM 캐파 자체가 별로 안 돼요. 캐파 자체가 이제 전체 마켓시어에서 한 10%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15% 정도라고 가정해도요. 그럼 삼성전자가 막 들어와서 막 해줘야 되는데, 삼성전자 지금 개발 상황을 보면 이게 뭔가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죠. 지금 D램 자체에 뭔가 설계 결함이 있다라는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적층해서 만들었을 경우에도 이게 수율이 잘 나온다는 보장을 하기 힘든 거죠. 그러면 수요도 걱정 없고 공급단에서 늘어날 가능성도 없고, 이게 어떻게 공급 과잉이 된다라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죠. 지난 4일 코엑스에서 SK AI 서밋이 열렸습니다. 행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일단 SK그룹 주도로 국내 AI 쪽의 생태계를 꾸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가 소버린 AI 같은 경우는 네이버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었어요. 네이버가 어떻게 한국어 기반의 비영어권 기반의 LLM을 이제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만드는 그걸 많이 생각했는데, 그거를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주도해서 하겠다. 왜냐면 네이버가 지금 가지고 있는 H100 그 가속기 개수 자체가요, 지금 몇 천 장 정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내 다 끌어모아도 H100이 지금 2,000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은 웬만한 기업들은 다 15만 장씩은 기본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지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SK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하고 어쨌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스타트업 람다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제 AI 전용 클라우드를 이제 론칭을 해서 자, 이런 쪽을 이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테스트 베드, 네, 실증 단지 같은 것들을 이제 판교에다가 만들어서 거기서도 이제 막 그 다양한 이제 그런 것들을 돌려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국내 3대 NPU 회사가 있잖아요. 퓨리오사 AI, 뭐 리벨리온, 사피온이 있는데 리벨리온하고 사피온이 합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그 리벨리온의 칩, NPU 칩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또 이제 많은 그 SK 하이닉스의 HBM하고 좀 뭔가 해서 같이 많은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나름 이제 인프라 단에서 그리고 이제 그 플랫폼 단에서 서비스 단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것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이.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역대 최고지만 주가는 그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국내 시장 영향인 것 같고요. 사실 마이크론 너즈 전역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결국 SK하이닉스가 지금은 사업적으로 보면 펀더멘털이 제일 깔끔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제 주가가 못 가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게 저는 이제 트럼프의 이런 이제 악재들을 충분히 이제 시장에서 녹여낸 다음에는 적어도 대만의 TSMC하고 국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다시 충분히 주가가 상승 랠리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필요하죠. SK 하이닉스가 지금처럼 잘 나가게 된 터닝 포인트는 언제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그 사이에 어떤 그 기업 문화 자체가 굉장히 잘 세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하고 많은 비교를 하잖아요. 삼성은 당장 돈 되는 거, 단기 성과 중심으로 막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우직하게 HBM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돈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밀어준 거고, 그거는 결국 의사결정의 문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고객이 뭘 원한다 그러면 거기에 최대한 뭔가 맞춰주려고 하고, 뭔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고객하고 접점에 있는 직원이 이런 것들을 이제 국내 그 자기 회사의 개발이나 제조 쪽에다 던져주면 그런 것들이 잘 수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삼성은 완전히 그거하고 다르게 흘러간 거죠. IT의 신이영수 채널의 361화에서 HBM에 투자하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여기서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뭐 일단 HBM 같은 경우는 지금 뭐 HBM3도 되게 중요한 아이템인데, HBM4부터는 사실 기술적인 변곡점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HBM4부터 사실상 진짜 메모리 파운드리화가 본격화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커머디티잖아요. 범용인데 이게 이제 주문형, 우리 그 A식처럼 바뀌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정말 본격화되는 게 HBM4인데, 일단 HBM4의 그 베이스 다이, 원래 시스템 반도체 하나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D램이라는 코어 다이를 까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베이스 다이가 굉장히 고도화됩니다. 여기 진짜 커스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메모리 컨트롤러 IC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캐시 메모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네트워크 메모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심지어 프로세스 기능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 인 메모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는 베이스 다이를 메모리 회사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근데 HBM4부터는 이제 파운드리에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SK하이닉스는 자기네 팹에서 만들다가 HBM3까지 만들다가 HBM4부터는 이제 TSMC의 5나노 핀팹 공정을 쓰기로 했고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거, 삼성이 원래는 자사의 4나노 핀팹 공정을 삼성 파운드리에 쓰기로 했어요. 근데 고객이 원하면 TSMC의 파운드리를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정말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는 HBM 쪽에 정말 이제는 사활을 걸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파운드리 쪽보다는 지금은 이제 메모리 경쟁력 회복에 더 많은 이제 힘을 싣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만큼 이제 HBM4가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D램도 기존에 HBM3 같은 경우 8단에서 지금 12단으로 바뀌고 있는데, 아마 HBM4부터 이제 16단까지 돼야 됩니다. 근데 단수가 높아진다고 해서 높이가 높아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높이는 같은데 단수가 많아지려면 웨이퍼 자체도 굉장히 얇게 갈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칩하고 칩을 붙이는 그 사이에 마이크로 펌프의 공간, 거기도 굉장히 적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밴드위스라는 이제 대역폭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입출력 단자를 늘려야 되는데, 기존에는 HBM3까지는 1024개의 입출력 단자인데 HBM4부터는 2048개로 2배가 늘어납니다. 그만큼 이제 공정 기술이 어렵고 제조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HBM4가 되게 중요한 아이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기점에 있는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SK 하이닉스의 어떤 경쟁 우위를 흔들기는 당장 제가 보기에는 1년, 2년 안에는 쉽지 않다. 네, 마이크론이든 삼성전자든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보시는 SK 하이닉스의 한계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SK 그룹 자체의 어떤 근원적인 한계는 자금력이에요. 지금 HBM 같은 경우는 계속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HBM 캐파가 2023년에는 월 3만 장이었어요. 웨이프 기준으로. 그리고 올해 이게 월 10만 장까지 늘거든요. 그럼 3.3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내년에 사실 HBM 캐파가 월 14만 장까지밖에 안 늘어요. 그러면 40%밖에 안 늘거든요. 그만큼 지금 자금이 타이트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SK 그룹 같은 경우는 SK 온 같은 데서 사실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뭔가 정말 이제 이야기하는 메모리의 파운드리화를 하려면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좋은 회사를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좀 인수합병하면 좋고 그리고 이제 설계 인력도 좋은 사람을 좀 뽑고 막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리고 이제 지금 커스텀 메모리라는 게 지금은 서버 칩 쪽에만 들어가고 있지만 엔비디아 GPU만 들어가고 있지만 이제 ASIC 쪽도 이제 빅테크들이 자체 설계한 칩에도 HBM이 많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는 이제 그런 LPDDR을 적층하는 그런 제품들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투자가 좀 필요한데 자금력에서 조금 이제 아쉽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